아, 요즘 혼돈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좀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이크차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어요. 아,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주택 시장은 안 좋아지는데 작가님 얼굴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인터뷰할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네. 불 막 파이어, 그렇죠. 전국적으로 파이어였는데 네네. 쭉 해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네. 이어지고 있는 어수선한 분위기와 네. 역대급 최저 거래량,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올해 들어서 진짜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그 네.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는 매수 우위 지수가 있어요.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매수 우위 지수도 거의 일부 지역들은 뭐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는 지역들도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매매가도 좀 조정이 되는 지역들이 많이 보이죠. 심지어 이제 서울 수도권도 이제 조정되는 지역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22년 상반기, 이제 하반기도 시작했는데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안 좋은 겁니까? 네.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서울 수도권이나 대전, 세종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이 굉장히 컸죠. 상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그걸 이제 핑계 삼아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전쟁 같은 이슈가 있죠.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뭔가 좀 구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원인 제공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약간 어떤 숨고르기 정도로 좀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숨고르기보다는 좀 세죠. 조정이 좀 더 센데 네. 약간 하락장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세 하락장도 아니고 대세 상승장도 아니고 지금은 좀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냥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네네, 지수도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서울 수도권부터 저희가 한번 볼까요? 네. 자료를 오늘 또 작가님께서 많이 예.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집값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네네.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을 제가 주황색 차트로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추세가 중요한데, 이 공급이 줄어드는 추세에, 과거서부터 보면 줄어드는 추세에 이제 매매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매매가나 전세가가 동시에 같이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이 늘어날 때는 흐지부지하거나 뭐 횡보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하락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2017년, 18년 그때부터 이제 맞이를 했죠. 그래서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왔을 때 매매가랑 전세가가 또 2차 상승하는,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줬고, 지금 현재 22년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물량이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냥 그런 수준인데, 뭐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아니면 전쟁 이슈, 여러 가지 뭐 지금 금융시장도 좀 망가졌듯이 조정을 많이 받았듯이 좀 매매나 전세 지수가 좀 옆으로 기거나 조금 하락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4년, 25년까지는 물량이 더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이게 전국적인 물량인데. 이 감소세가 좀 더 가팔라졌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1차 상승기 때나 2차적으로 이제 25년까지도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세 하락장으로. 이게 지금 서울입니까? 아니면 수도권입니까? 이 전국. 아, 전국? 네, 전국에 대한 거고, 사실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대한 걸 이제 위에 보시면 되고, 이제 밑에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더 없죠. 공급이 더 없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수도권도, 경기도도 마찬가지. 경기도랑 서울이랑 비슷하죠. 경기도도 지금 이 공급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26년까지, 물론 26년, 27년은 아직 물량이 안 잡힌 게 있겠죠. 보통 3년 전에 공급 물량이 3년 전에 이제 분양 예정 물량이 잡히기 때문에 아직 안 잡힌 것도 있겠지만, 25년까지는, 앞으로 3년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분양을 하면 바로 뚝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한 3년 정도 미리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25년까지는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공급이 줄어들고, 27, 28년 뭐 이때는 3기 신도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공급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2, 3년 정도 이제 보고 있으니까 글쎄 지금 이게 대세 하락장으로 가서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렇게 전세나 매매가 이렇게 꺾일 수 있을까? 이제 서울, 경기, 뭐 수도권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락을 좀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한 가지 근거가,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전국구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서울이다 보니 입주 물량만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를 예측하기는 사실 서울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약간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상승 조건과 하락 조건을 이번에 제가 새로 쓴 책에도 나타냈는데 네. 상승 조건, 하락 조건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이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또 나오는군요. 예. 제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매매가랑 전세가를 보는 건데 전세가가 진짜 예를 들면 여기를 보실까요? 이 서울 여기를 보시면 전세가는 옆으로 기는데 매매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네. 이만큼 갭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전세 지수 대비 매매 지수가 너무 큰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좀 하락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전세 대비 매매가 너무 큰 상승을 했을 때 하락을 하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전세랑 매매랑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그렇게 갭이 많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매가 더 올라가고 전세가 이제 꺾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매매도 따라서 꼬꾸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전세가 꺾이려면 물량이 많아야겠죠. 공급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아직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 꺾일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막 확 이렇게 꼬꾸라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세가율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나요? 네네. 그쵸. 전세가율 높죠. 네,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서울, 경기는 그런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이 공급이 많이 있습니다. 22년, 지금 현재 22년 지나고 있죠.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도 공급이 이제 많은 물량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1년, 22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상승한 이유는 서울, 경기가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인천이 더 물량이 많습니다. 그 예전 21년, 22년부터 더 많고 거의 꼭지를 향해,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산을 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사실 물량이 많아서 인천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내년을 지나서 24년으로 가면 이제 또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가 인천 포함해서 24년부터는 또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 한 24년, 25년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랑 비슷한 이제 지방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그래서 대전과 세종은 사실 수도권과 비슷한 정도로 엄청 큰 상승을 했습니다. 대세 상승장을 맞이했었고 매매지수나 전세지수를 보시면 뭐 경기도랑 서울이랑 비슷하죠. 경기도, 그다음에 대전, 세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상승을 한,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는 거의 수도권을 따라간 거는 대전, 세종이 가장 비슷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피로도를 보이고 있죠. 요즘 이제 세종이 사실 가장 먼저 꺾여서 매매나 전세가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좀 더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옆으로 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이 지금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수도권처럼 좀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좀 피로도가 쌓여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량적으로 보면 물량은 뭐 둘 다 나쁘지 않은 수준에 있고요. 그래서 대전, 세종도 뭐 대세 하락으로 간다기보다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녹색 점선이 적정 공급 물량인 거죠? 예, 근데 뭐 사실 이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고요. 이런 추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든 추세냐, 올라가는 추세냐, 물량이 쌓이는 추세냐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기준으로 이것보다 높으면 막 많고 적으면 무조건 사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이나 대구는 이 상승 폭이 뭐 상승은 했지만 아까 대전, 세종에 비하면 조금 덜 상승을 했죠. 하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량이 좀 있는데 이 추세가 22년을 올해를 지나면 그다음부터 또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산도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이제 부산이 이제 갈 것 같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이 있죠. 아직 산을 못 넘었습니다. 여기 산이 보이는데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까지도 산이 있습니다. 좀 선진입 하시는 분들은 23년 내년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시면 내후년에 이제 그때부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량적인 측면만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네, 광주광역시는 올해 많은 공급 물량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단발적으로 발생한, 근데 올해를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도 올해 이후로는 괜찮아 보이고요. 전라북도는 이제 전주시가 가장 큰 도시죠. 전주시는 지금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이나 뭐 대전, 세종, 대구에 비하면 전라북도, 전주시는 뭐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전세가가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사실 다 플러스 P를 만들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내가 샀던 매매가보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되지 않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경남 경우 이제 보시면 물량이 적습니다. 매우 적기 때문에 여기도 뭐 괜찮은데 경북은 또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량이 이제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걸 보고 24년, 25년까지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경남을 투자하냐, 경북을 투자하냐 했을 때는 당연히 물량이 많은 곳보다 물량이 적은 곳을, 이 그래프는 비슷하게 갔죠. 그래프는 매매나 전세나 비슷하게 갔지만 앞으로는 이제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충북과 충남도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에는 이제 청주시가 큰 도시가 있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충남 같은 경우는 인천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도 물량이, 그러니까 아산 탕정지구 입주하고 아산에 좀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아주 좋은 도시이긴 한데 1, 2년 내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내후년부터는 또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이 공급이 많았다가 줄었다가 많았다가 줄었다가 하거든요. 많을 때는 이렇게 꺾이고 적었을 때는 좀 소화시키고 올라가고 또 많을 때는 좀 꺾이고 또 적었을 때는 또 이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사이클만 이해를 하시면 지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매매 지수가 오를 수 있는, 그 지역의 매매 지수가 오를 수 있는 조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이어야 한다. 이제 뭐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사실 기본빵. 예, 기본빵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제 경제학 이론에 의해서 이제 형성되는 거고, 제가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은 전세 지수, 전세의 힘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세는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칠 수 없어요. 매매 같은 경우는 막 투자자들, 막 투기꾼들 이제 몰려서 거품이 막 형성되고, 적폐 세력이. 그럴 수 있는데 전세를 막 한 사람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전세는 또 대출 이자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실수요, 이거는 이제 사기를 칠 수 없다. 그래서 전세 힘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조건은 전세 지수가 심지어 매매보다 더 넘어서 올라갈 때, 매매 지수를 넘어서 상승할 때, 이제 그거를 1번 조건으로 제가 표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세 상승장의 첫 번째 조건이 형성이 된다. 두 번째는 매매 지수가, 그 첫 번째 조건이 먼저 오겠죠.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를 치고 올라가는, 매매 지수는 이때는 좀 흐지부지 할 테니까요. 전세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매가 이전 정고점을 뚫고 간다. 이제 이런 거를 나타낸 건데, 요거는 사실 금융시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약간 차트 기술. 네. 차트 이론에 이제 뭐 파동 이론, 이런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네. 사실 큰 도시일수록 그 시장이 클수록 되게 잘 맞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개 중에 뭐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본다면, 제가 여태까지 한 20년 정도 데이터를 봤을 때 다 맞았거든요. 대세 상승장이 오는 지역을 잡아낼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보고 잡아내고 투자를 하면 거의 실패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1, 2, 3번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공급이 줄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할수록 전세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매 지수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전세 지수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니까 1번 조건이 완성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밀어 올리면서 가는 경우가 이제 2번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 이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내친 김에 한번 볼까요? 예. 그 1번 아까 이제 공급을 먼저 봤으니까, 우리가 익숙한 공급 물량들을 봤으니까 그 공급 물량을 빼고 이제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 차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 조건은 이 빨간색이 전세 지수입니다.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차트인데 파란색이 매매 지수고 빨간색이 전세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가 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를 맞아서 매매 지수가 꺾이죠. 꺾이는데 전세 지수는 계속 올라가요. 전세 지수는, 매매는 꺾이고 전세 지수는 올라갑니다. 전세를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 올라가다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를 뛰어넘어서 상승하는 지점, 이 지점이 1번 조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진짜 좀 내가 서울에 진짜 좋은 입지에 선진입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뒤에 따라올 2번, 3번 조건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언젠가 따라오겠지만, 내가 먼저 선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13년도에 했어도 됐죠. 사실 좀 기다려야 하지만, 대세 상승장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2번 조건은 정고점, 그 매매지수의 정고점, 서울의 매매지수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입니다.
그래서 1번 조건이 13년에 형성을 했고 계속 형성 중이죠. 이 17년까지 계속 형성 중이고 그다음에 매매 지수도 뒤따라서 이제 전세 지수를 따라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가 이제 17년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17년에 서울 샀습니다. 매수를 했고 대세 상승장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 좀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 17년에 비하면 워낙 많이 상승한 거 대비 좀 귀여운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사실 수도권의 공급이 꺾이는 건 18년도였습니다. 3번 조건까지 다 맞추려면 18년에 이제 투자를 했으면 됐는데 1번, 2번만 맞아도 이렇게 뭐 좀 기다리면 공급이 사실 17년에 보면 공급 물량이 3년 뒤까지 볼 수 있잖아요. 네. 18년, 19년, 20년까지 볼 수 있는데 18년부터 꺾이는 거를 봤으면 27년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사실 18년부터 꺾이는 걸 17년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7년에 이랬고 서울이 이랬고 경기도는 또 재밌습니다. 이 매매지수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네. 1년씩 시프팅 돼요. 서울이 좀 더 빨리 13년, 17년이었죠. 경기도는 14년, 18년 이렇게 1년씩 1번 조건이 14년도 서울 대비 1년 뒤에 이제 1번 조건이 발생했고 2번 조건은 서울의 그 2번 조건 대비 1년 뒤에 정확히 1년 뒤에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서울을 놓쳤으면 경기도를 샀어도 이 엄청난 상승을 맞이할 수 있었죠. 서울,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인천도 경기도랑 인천은 이제 위아래로 해놓은 건데 네. 1번 조건은 똑같아요. 인천도 14년도 여기 14년 1분기 여기 14년 3분기 연도는 똑같은데 네. 2번 조건은 인천은 좀 더 뒤에 발생했죠. 19년, 20년 정도에 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2번 조건 매매 지수가 정고점 넘어서는 게 이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딱 6개월 차이네요. 예, 그 정도 차이 나네요. 야.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갔고 이 서울, 경기, 인천 돌아가면서 했으면 엄청난 상승을 맛볼 수 있었겠죠. 물론 이론적이긴 하지만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1번 조건만 발생해도 미리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인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2번까지 보고 무조건 이제 보거든요. 그 이유는 1번에 들어갔으면 한 6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큰 대세 상승장을 맞이하려면 이 둘 다 발생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1번만 보고 들어가면 6년 기다렸어야 됐죠. 인천에 투자를 했으면. 좀 힘들다. 조금. 예, 그래서 중간에 막 포기하고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때 투자했으면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들도 보겠지만 수도권은 제가 이따 실습으로도 실제로 해볼 겁니다. 인터넷으로 어떻게 다운받아서 하시는지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도 한번 훑어보면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 지방들은 특이한 게 1번, 2번 조건이 최근에 다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비해 느리죠. 수도권에 비해 느려서 실제로 지방은 아직도 뭐 매매가 많이 오르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물론 공급이 많은 곳, 위험한 곳도 있지만 흐름이 괜찮을 곳들도 몇몇 보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2번 조건이 한 21년 정도에 1번, 2번 조건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조정을 거쳐서 이제야 막 정고점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나 청주시도 지났습니다. 이제 1번, 2번 조건이 지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3번 조건 아까 말씀드린 공급까지 보시면 천안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있었죠. 좀 있죠. 예, 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생각을 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은 다 이렇게 비슷한데 포항 같은 경우도 아까 많이 있었습니다. 공급 물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1번, 2번만 맞는다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공급도 같이 봐야 됩니다. 대전도 뭐 공급이 없지만 이제 좀 부담스럽죠. 1번, 2번 조건이 형성이 되고 상승을 한 지 벌써 한 3년? 엄청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나 전세가 좀 더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로 앞에 이제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곳을 투자자들이 꺼려하죠. 실거주자분들만 많이 사고 있고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이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슈팅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놓친 케이스인데 네. 1번, 2번이 이제 나오고 슈팅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다음번 투자 기회를 잡을 때도 똑같이 1번 신호, 2번 신호를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또 할 때도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기다려야죠.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전세하고 매매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매매가 좀 이제 횡보를 할 거고 매매 지금 횡보하고 있죠. 횡보를 하고
횡보하거나 조금 하락하거나 아니면 뭐 상승해도 약상승을 한 거, 전세가 더 치고 올라와서 전세 속도가 더 높아지면서 이게 만나고서 넘어가는 걸 보고, 그다음에 뭐 공급 물량도 당연히 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 반 정도 상승했다, 한 이 정도 조금 상승한 상황이면 뭐 들어가도 괜찮죠. 공급 물량만 괜찮다면.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좀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